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과 베트남의 FTA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FTA는 대개 그 타결이 되면 서명에 들어가죠. 네, 서명에 들어가서 바로 발효가 되는 건 아니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인준을 또 비준을 또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발효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은 엊그제 이제 서명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한 70년대 정도가 베트남이 지금 현재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때쯤 상당히 개발범위 엄청나게 일었던 때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교육 쪽에서 수출 쪽을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가 수출하는 데 플러스 요인이 있는 베트남에 대한 FTA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중국 다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조치는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이다. 되게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FTA가 뭐냐?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네. FTA는 일단 서명한 거 나왔고요, 기사가. 그래서 되게 차 부품이나 섬유나 소비재 쪽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쪽이 그린라이트. 그러니까 이쪽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약간 좀 틀리긴 합니다만은, 되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정식 서명한 것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FTA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FTA라는 것은 역시 그 관세 철폐권이죠. 관세 철폐권입니다. 관세 철폐에서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트남하고 FTA를 직접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한국과 아세안과의 FTA는 있죠. 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하고, 베트남과 직접 FTA를 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더 많죠. 실제로 베트남 측에서도 그렇고요. FTA는 이런 개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베트남의 지금 경제나 우리하고의 그 교육 상황,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베트남 경제 현황을 좀 보면은요. 자, 보세요. 이 실질 GDP 성장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다음이죠. 네, 중국 다음입니다. 이 정도로 성장률이 있는 나라죠. 그러하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인구는 한 9천만 정도 수준이죠. 그렇지만은 GDP 성장률을 봐가지고는 우리가 베트남하고 FTA를 체결했을 때 얻는 이득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물론 싸죠. 근데 중국 인건비가 한 7, 80만 원 선 정도라고 한 달에 본다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개 한 3,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장들이 그쪽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베트남도 연간 인건비 상승률이 한 10% 정도씩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글라데시나 라오스 이런 쪽으로 또 섬유업체들이 많이 진출하는데요. 그만큼 임금 증가율은 상승률은 높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보다 훨씬 낮고 근면성이라든가 성실성 면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플러스 요인이 있는 FTA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베트남과의 교역은 대개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 한 6위 정도 되고요. 수입이 한 15위. 그러니까 수출 순위가 높은 게 우리가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역 규모도 한 8위 정도 되고요. 수지면에서 4위 정도로 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베트남과 교역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출 측면이나 수지 측면에서도 수치상으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외국인에 대한 국별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을 보면 사실 14년 12월 20일까지 보면 한국이 2위지만 작년도만 따져가지고는 1위로 올라섰어요. FTA까지 이번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1위는 이제 일본이 2위로 가겠고요. 우리가 굳어지게 되는 거죠. 1위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시장 국별 점유율로 보면은 한국이 2위죠. 네, 한국이 2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하고요. 우리가 베트남에 주요 교역하는 품목이 뭐가 될 것이냐. 이건 잘 보셔야죠. 왜냐하면 주로 교역하는 품목 위주로 우리 주가가 좌지우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대개 보니까 직물제 의류하고요. 무전통신기 부품, 섬유 제품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딱 하시기를 의류 쪽하고 IT 부품 쪽은 우리 주가에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이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개 중간재죠. 중간재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4위죠. 베트남이 한국에 투자하는 거는 72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 거는 생각할 건 없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서명까지 절차가 마무리된 거고요. 이제 국회 비준만 남아있죠. 타결 다 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그 서명을 한 것 쭉 보면은요, 물론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보를 해야죠. 감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타격을 좀 받는 거고요. 되게 이런 쪽인데 중간재 쪽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재 쪽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화장품도 있고. 근데 기간이 중요해요. 기간이 이렇게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영향이 별로 없다. 중장기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요약한 것이 이거고요. 여기서 기간이 좀 짧은 것 쪽을 좀 우리가 주력해서 단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관련 업종들을 쭉 보면은요, 중간재 쪽이 많죠? 네, 중간재 쪽이 많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하겠고요. 네, 체크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가 쭉 봤지만 교육 규모가 중국 다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이번에 FTA 서명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약점은 단기간에 수혜볼 종목은 지금 현재 없잖아요. 3년 이내에 있는 것들은 대개 중간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부품이나 IT 부품 쪽이 모멘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쪽이 제일 모멘텀이 있는 것이고 기간도 짧잖아요. 대개 3년이나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쪽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 쪽은 제조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니까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업종 모멘텀이 있어요. 그리고 IT 부품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공장이 진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예전에 모베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눈여겨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건설업, 베트남 진출업체, 이런 쪽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다만 기간이 길게 걸리니까 6월 달 정도에 가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반기 쪽에 IT 쪽이 좀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지금보다는 좀 중장기니까 6월 달 이후에 이런 쪽 중간재 쪽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서 그쪽 투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